여러분들이 마시는 위스키의 재료는 대부분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소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소주의 원료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그 영상의 2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떤 술보다도 소주의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고급 술의 대명사는 바로 이 양주죠. 양주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서양에서 건너온 모든 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보드카나 데킬라 같은 이런 술이나 진이나 꼬냑 같은 이런 외국에서 건너온 술을 모두 양주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주라고 부르는 양주의 대명사는 바로 이런 술이죠. 색깔은 꼭 보리차 같은 색을 띠고 있고 상표에는 몇 년산이라는 숫자가 쓰여있는 이런 술을 우리는 보통 양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술의 정확한 명칭은 양주가 아니라 위스키입니다. 위스키는 정말 비싼 술이죠. 어지간한 술집에 가서 메뉴판을 보시면 병당 그 가격이 최소 10만원 언저리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 위스키를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위스키의 재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위스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분명 비싼 가격을 지불했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면 왠지 마음 한구석이 좀 아프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위스키의 재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위스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술이 있습니다. 그 역사도 아주 오래됐고 사용하는 재료도 전부 제각각이지만 만드는 방식은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와인이나 막걸리처럼 재료를 발효시켜 만드는 양조주와 보드카나 소주처럼 발효된 재료를 증류해서 만드는 증류주가 그것이죠.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항아리에다 쌀과 누룩과 물을 넣고 충분히 발효를 시키면 아래 가라앉은 건 막걸리고 위에 뜨는 건 청주라고 했죠. 이 청주와 막걸리가 양조주에 해당하는 술이고 그리고 또 청주를 소주꼬리에 넣고 끓여서 그 증기를 모으면 그렇게 나온 술이 전통 소주라고 말씀해 드렸죠. 이 소주가 바로 증류주에 해당하는 술입니다. 그렇다면 위스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위스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해서 우선 맥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맥주의 원료가 뭔지는 아시죠? 맥주의 원료는 보리입니다. 이 보리를 물에 담가두면 싹이 틉니다. 이렇게 싹이 튼 보리를 메가라고 합니다. 엿기름이라고도 하죠. 엿기름은 기름이 아니라 싹 튼 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메가로 맥주를 만듭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건 냄비입니다. 냄비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이때 물의 온도는 68도 정도가 딱 좋습니다. 여기에 메가를 갈아 넣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가 지나면 메가에서 끈적끈적한 당분이 나옵니다. 이것을 엿당 혹은 메가당이라고 합니다. 메가당을 얻었으면 차갑게 식힌 메가당을 병에다 넣고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홉을 넣습니다. 홉이라는 게 뭐냐면 향신료의 일종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호프집 가서 맥주 마신다고 할 때 그 호프라는 것이 이 홉에서 유래되었다는 썰도 있죠. 어쨌든 홉을 넣고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스트를 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꽉 막아놓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겠죠. 그럼 이게 맥주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위스키를 만드는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제가 방금 맥주에는 홉을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위스키는 여기서 홉을 넣지 않고 메가당에다가 물과 이스트만 넣고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홉 빠진 맥주가 되겠죠. 이 홉 빠진 맥주의 이름을 워시라고 합니다. 여기는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증류소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셔서 유명한 위스키 공장이 있다고 해서 가보시면 이런 요상한 쇳덩어리 같은 것만 잔뜩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구리로 만들어진 증류기입니다. 이 워시를 구리로 된 증류기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불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위에 알코올과 워시의 풍미가 섞인 증기가 올라오겠죠. 그럼 이 증기를 모읍니다. 이 증류 작업을 2번 반복하면 알코올 농도 70도 정도의 위스키의 재료가 되는 술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이와인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숙성을 시켜야 하죠. 이것은 오크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다 쓰시는지 아시죠? 와인 만들 때 이거 쓰죠.
포도를 오크통에 넣고 발효시키면 와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크통을 쓸 때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크통의 속을 한번 불에 태워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야 오크통의 색깔과 단맛이 술에 잘 배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오크통을 캐스크라고 하는데, 이 캐스크에다가 아까 보리에서 얻어낸 위스키의 재료가 되는 그 술을 넣고 숙성을 시킵니다. 이 캐스크에서 최소 3년에서 6년 이상 잘 숙성을 시키면 비로소 우리가 양주라고 부르는 그 위스키가 되는 것이죠. 여기 써있는 이런 숫자들이 캐스크에서 몇 년간 숙성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숫자가 커질수록 가격도 비싸진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 이유는 숙성을 오래 하면 할수록 캐스크 안에 있는 술이 1년에 2%에서 3%씩 계속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년을 숙성하게 되면 위스키가 절반 정도밖에 남질 않죠. 시간이 지날수록 풍미는 진해지는데 양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은 이 숫자에 비례해서 점점 비싸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위스키의 재료가 보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래 위스키란 100% 보리를 그 재료로 사용한 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어이없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위스키는 본디 보리를 사용해야 하는 술인데 보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그러니까 옥수수나 쌀, 밀을 사용해서 만든 위스키 재료수를 오크통에 넣어서 숙성만 시키면 그 술에 위스키라는 이름을 붙여버렸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대략 1700년쯤에 잉글랜드에서는 위스키 인기가 엄청났는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위스키를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위스키를 엄청나게 잉글랜드에 갖다 팔았죠. 밀로도 빵을 만들지만 보리로도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리만 있으면 보리로 자꾸 메가를 틔워서 위스키를 만들어버리니 먹을 게 부족해버리게 됐죠. 때문에 메가를 많이 만들수록 세금을 많이 부과시켰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런저런 다른 곡물들을 사용해 위스키를 만들던 방식과 똑같이 술을 만들게 되었고, 그 술에 위스키라는 이름을 갖다 써버린 것이죠. 어찌됐건 보리가 한 톨도 안 들어간 술도 위스키라고 하다 보니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100% 보리를 재료로 사용한 위스키를 몰트 위스키라고 합니다. 이 몰트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메가라는 뜻이죠. 그리고 보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위스키를 그레인 위스키라고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레인은 곡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위스키의 라벨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아이리시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 이렇게 써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었으면 스카치 위스키이고 아일랜드에서 만들었으면 아이리시 위스키라고 해서 원산지를 표시한 것인데, 싱글 몰트, 블렌디드 또 이런 게 써있단 말이죠. 이런 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선 싱글 몰트 위스키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술들 보시면 싱글 몰트라고 써있죠. 싱글 몰트 위스키. 일단은 몰트 위스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설명드렸죠. 이제 여러분들은 몰트 위스키라는 걸 보시면 100% 보리로 만든 위스키구나 라는 게 딱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럼 앞에 싱글이라는 게 붙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 막걸리 양조장이 엄청 많죠. 막걸리 맛이 지역에 따라 전부 다르고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위스키도 엄청 많은 증류소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하나하나의 증류소마다 선호하는 보리의 품종이 각각 다르겠죠. 싱글 몰트의 싱글이라는 것은 단일 증류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싱글 몰트 위스키라는 것은 한 곳의 증류소에서 나온 100% 보리를 사용해서 만든 위스키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블렌디드 위스키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술에 보시면 블렌디드라고 써져 있죠. 블렌디드 위스키. 블렌디드는 뭔가 섞였다는 의미죠. 블렌디드 위스키는 방금 설명해드린 싱글 몰트 위스키에 보리로 만들지 않은 그레인 위스키를 섞어서 만든 위스키입니다.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위스키는 몰트 위스키니까 100% 보리로 만든 위스키이긴 한데 A 증류소에서 나온 싱글 몰트 위스키와 B 증류소에서 나온 싱글 몰트 위스키를 섞은 위스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여러가지 싱글 몰트 위스키를 섞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 그러면 싱글 몰트 위스키와 블렌디드 위스키 중에 뭐가 더 맛있나요? 섞는 거는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블렌디드, 그러니까 위스키를 이렇게 섞는 이유는 원가 절감을 위해 섞기도 하지만 마스터 블렌더라는 전문가들이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 여러 위스키를 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위스키가 더 맛있다, 맛없다 하는 문제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유명한 위스키에는 진빔으로 유명한 버번 위스키와 잭 다니엘스로 유명한 테네시 위스키 같은 게 있는데 이 녀석들의 재료는 51% 이상
옥수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위스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녀석들은 보리로만 만들어지는 몰트 위스키라기보다는 기타 곡물을 사용한 그레인 위스키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데, 취향에 따라서 이런 미국 위스키가 가장 맛있다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도 음식이기 때문에 가격이나 숙성 연도, 재료를 떠나 자신의 입맛에 잘 맞는 술이 가장 맛있는 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하면 위스키라 함은 보리나 옥수수 같은 곡물을 발효시켜 양조주를 만들고, 그 양조주를 증류해서 알코올을 얻어낸 후에 이렇게 증류해서 얻어진 알코올을 오크통에 숙성시킨 술을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쩌다 이런 위스키를 마주쳐도 두려움 없이 잘 골라낼 수 있으시겠죠. 그럼 오늘 위스키에 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